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재탈환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좌파 민주당을 패닉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큰 사건인데, 바로 수요일 날 2월 28일 날 미 연방 대법원이 3년 전에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항소심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좌파 민주당의 선전선동으로 전락해버린 미국의 모든 그 주류 언론이 동시에 같이 멘붕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해 달라라는 이 항소심을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과 언론이 멘붕에 빠지는지, 이런 패닉 상태로 들어가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인 액수와 횟수를 정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좌파 민주당이 멘붕에 빠진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서 착각하게 만들어서 표를 받아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실패하게 생긴 겁니다. 자, 우선 쭉 들여다보면 2016년도에 힐러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서 첫째로 그 힐러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후보가 마치 러시아의 간첩이라는 식으로 민주당의 선거 자금을 써가지고 가짜 소설을 써서 만들어서 당시 자기와 그 오바마 정권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FBI를 움직여서 결국은 사기를 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좌파의 선동기관인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이 2년 동안 그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날로부터 2016년 11월 달 그 투표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2년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그 가능성이 92%라고 계속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난 선거인단표로 77표 차이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랜드슬라이드 당선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겁니다. 2016년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짓 선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2020 대선은 아예 개표에 사기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올라섰습니다. 증명하기 힘든 방법으로. 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올 대선은 2016년과 2020 대선 자체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 썼던 수법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아예 이 원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치에 나서는 걸 봉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의 일환으로 민주당주에서 그 투표용지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빼는 이런 작전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Supreme Court agrees to consider Trump immunity claim in further delay of election interference trial.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여부 항소심 재판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방해죄 재판이 더 연기하게끔 됐다. 자, 보셨다시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심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좌파 민주당이 그동안 수년간 세워온 2024년 대선 전략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방하고 설명하고 하는 시간만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좋기.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그 심의가 완전히 끝나려면 올 11월 5일 날 대선 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와 민주당의 2024년 그 선거 전략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세울 방법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것을 그런 오더를 내릴 수도 있어요. 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고 있는 것도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멘붕 상태로 좌파 민주당과 미국의 이 좌파 언론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이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하려고 했던 이 2024년 대선 작전은 사실은 이 미국 대법원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공화당 대법관인데 이 공화당 대법관들의 법 해석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이 수작을 벌인 겁니다. 자, 좀 얘기를 들으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해가 얼핏 안 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은 법을 해석하는데 그때마다 따라서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출신의 지금 법관들은 250년 전에 미국을 세운 파운딩 파더스들이 그 헌법을 처음에 썼을 때 그 오리지널 의도 그대로 변함없이 해석하는 게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출신의 대법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총 9명 중에 3명이 민주당 성향의 법관이고 6명이 공화당 법관들이에요. 그 중에 6명 중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직접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올바로 미국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방송을 많은 주위의 분들께 이렇게 퍼날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많은 한인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 헌법 4조 4항이 있는데 이것을 좌파들이 믿은 겁니다. 이 헌법 4조 4항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영어로 US Constitution Article 4 Section 4라고 하는데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라고 하면서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겉으로 헌법 4조 4항을 보면 미국 정부가 자유스러운 이 민주적인 선거가 실행되기 위해서 각 주가 그런 민주적인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개런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운딩 파더스들이 이렇게 4조 사항을 써놓은 의도는 뭐냐면은 이 선거와 관련된 투표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한은 우선적으로 입법부가 가지고 있고 입법부가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서 국회가 소집이 어려울 때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신해서 이 선거와 투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고로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법부는 선거와 투표에 관련해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고
이 행정부는 국민들이 뽑은 그 대통령이 있어서 입법부가 만든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그러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관이 대법원 법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이 대법원의 법관들 9명은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자가 국민이 선출을 하는 선거 문제에 있을 때 이것을 다루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 정신이 미 헌법의 4조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선거를 사기당해 가지고 그 도둑질 당한 다음에 연방에다가 연방 수프림 코트에다가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거고 이 현행법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펜실바니아하고 몇몇 그 연방 지방법원, 연방 지방법원이 있고 연방 고등법원이 있고 연방 대법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 지방법원하고 연방 고등법원에서 2020 민주당의 사기 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신청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연방 법원이 연방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레벨에서 이것을 리젝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당시에 미국의 그 좌파 언론이 국민들을 상대로 또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이 리젝트라는 말은 재판을 해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원이 우리가 그것을 관할 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접수하는 그 자체, 접수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게 리젝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2020년 대선 문제 이후에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지 않겠다고 리젝트하는 것을 트럼프가 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짜 언론을 막 퍼뜨려서 이것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명한 판사들도 뭐 트럼프 편을 들지 않고 이러느냐 하는 그런 많은 의문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풀리실 수가 있은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도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입법부와 행정부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이제 행정을 하는데 이 사법부는 그와 달리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송이 접수가 돼야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중에 그 판결을 하는 이런 부서라는 특성까지도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좌파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그 이 대선은 누가 그 이 승리를 한 거냐, 누가 어느 후보가 이긴 거냐, 바이든이 이겼냐, 뭐 트럼프가 이겼냐, 이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헌법 4조 사항에 의해서.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걸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선거 투표 문제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이니까 이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민주당 이 좌파들은. 왜냐하면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appellate 그 cour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그 좌파 이 민주당 법관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appellate court가 그 이 고등법원의 연방 appellate court가 판결한 것은 대법원이 잘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례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에 항소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말로는 입만 열면은 민주주의 하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자기네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사법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을 감옥에 넣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사실 이 민주체제, 그러니까 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체제, republicanism이라는 말은 이제 로마에서 온 유래가 된 것인데 이 democracy,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리더가 돼서.
그리고 이제 리퍼블리커니즘, 이 공화주의는 고대 로마에서 그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가서 민의를 대신 반영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라는 그게 리퍼블리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크라시나 리퍼블리커니즘이나 둘 다 똑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통 쓰는 그 민주주의인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게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왜 민주당은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그 이 부패와 이런 독선으로 빠지는지, 그리고 왜 공화당은 그렇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가 쉬운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203회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체제, 공화체제, 독재체제 원래의 뜻과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신 분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 영상 203회를 보시고 나면 민주당과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화당과 공화주의의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늘어나실 텐데, 그래서 이 미국의 그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딱 두 가지밖에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뭐냐면 35세 이상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래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나 대통령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벌 조항도 없고 다른 자격 조항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국민이 원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그랬죠. 감옥에서 출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조건이 붙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민주주의 하면서 떠드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 당에서 나온 사람이래야지, 반대당에서 나온 사람은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선이고 독선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출마를 하면은 뽑힐 게 당연하니까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알기를 완전히 그 노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야, 니들이 아무개 후보를 좋아하지, 그래서 이 후보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격을 박탈해서 못 나오게 할 거야. 이것은 위선과 독선을 지나서 완전히 그 민주당이 일당 독재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내세우고 있는 그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그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게. 자,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민주당의 위선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따랐던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또 깨닫고 이 공화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흑인하고 히스패닉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좋은 뉴스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인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나 무슨 CNN 같은 거,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완전히 이 좌파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장악해서 그 지금 언론인으로 위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이 사회주의 선동기관밖에 안 되는 이러한 가짜 언론을, 이것이 미국의 참된 민의를 반영하는 언론인 줄 알고,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번역하는지 모르지만 특파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좌파가 불어대는 그러한 선전선동을 그대로 한국말로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의 언론이 미국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한인들이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주위에 많은 분들께 같이 공유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